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49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룡과 계룡과 서멸이 있어요. 풍수지리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기룡은 어떻게 해서 맺고 서멸은 어떻게 해서 맺고 계룡은 어떻게 해서 맺고 이거는 청룡벽에도 없이도 맺고 음양오행 합도 안 들어드는 곳에서도 맺고 자기 멋대로 가서 맺는데 지기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혈로 맺는 것이 기혈하고 계혈하고 서멸입니다. 그래서 기경계 서멸인데 이 경혈은 이렇게 강하든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혈하고 말탈기자 기혈이 두 개입니다. 기이할 기자가 있고 말탈기자가 있는데 이 말탈기자는 99%가 산상에서 혈을 맺는 혈입니다. 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산 등어리나 이런 곳에서 혈을 맺는 혈이기 때문에 참 찾기가 난해해요. 잘못하면은 이 기경계 서멸은 반드시 살기 하나씩을 달아요. 살기를 어디다 다냐? 상에다 달 살기가 있을 수가 있고 하에가 있을 수가 있고 좌에가 있을 수가 있고 우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묘지를 쓰는 것이 기혈입니다. 그리고 괴서멸은 글자 그대로 괴한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폭 들어가 가지고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혈은 대혈로 맺는 혈이 이 괴혈입니다. 서멸은 번개섬자예요. 탁 가다가 살짝 돌아서 그 지나가는 용 옆에서 살짝 몇 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아주 보기 묘지 쓰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보기 흉한 것 같지만은 탁 앉아 그곳에 앉아서 보면은 바람이 감추어지고 모든 산이 전부 다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서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직간계룡 용이 전부 다 곧아요. 곧게 온 아무리 팔계룡은 대간룡에서 온다겠죠. 첫째 음양을 우리나라에서 음양이 나눠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마이산에서 전라남도로 몇 기가 하나 가고 경상도로 몇 기가 하나 흘러가고 그래서 경상도로 흘러간 용맥은 양맥이에요. 전라도로 내려온 용맥은 음맥이고 그래서 음양이 항상 그래서 음양이 갖춰지는데 그 있어야 되지만은 이상 서로 생각이 다른 용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화합이 돼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화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뭔 일이 잘 돌아가죠. 그런데 음양이 화합이 안 되면은 서로 등을 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양용은 마이산에서 음양이 분리된다. 대관령으로 백두산 치 말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음과 양으로 나가는데 대관령으로 나오는 것이 즉 사상으로 갈라져요. 또 그래서 사상에서 팔계룡으로 갈라지는데 이 팔계룡이 대관령에서 오는 용이 팔계룡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직간계 처음 글자가 써진 것이 고들직자예요. 용이 곧게 가요. 반드시 혈도 곧게 내려오다가 한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혈을 맺는 것이 직간룡에서 맺는 혈입니다. 이 직간계에서는 용이 음령에서도 장녀의 음령이니까 간계는 손신이 장녀인데 왜 간이 장녀로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직간계의 용은 사릉에서 나와요. 그 직간계 팔계의 용은 사릉이 나오고 양령이 나오고 생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간계에서도 좋은 생령이 나오기도 하고 사릉도 나오고 이
또 양용도 나오고 이 세 가지 용이 나는데 직간케 용이 대관령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산상이 수척이에요. 수척하다 하는 것은 앙상하다. 아무리 높아도 앙상해 보여요. 음지, 음을 갖다가 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척하게 보이고 그데서 나오는 이 과엽을 맺으려면은 직간케에서 형성하는데 과엽에서부터도 곧아서 가엽이 곧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속성속패예요. 일어날 때는 바짝 일어났다가도 살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패할 때에는 팍 한 순간에 망합니다. 이것이 직간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룡은 직간케의 영성이 또다시 곧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용이 전부 다 반듯반듯 곧은데 영성마저 반듯이 곧아버려요. 죽은 미끄러지 반듯한 것처럼. 그래서 사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양룡은 직간케에서 용에서 나오는 영성이, 양룡에서 나오는 영성이 무디어요, 무디어. 그래서 양룡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생룡은 직간케에서 용이 내려오다가 영성이 반반하면서 아름답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생룡이에요. 용을 찾을 때에는 영성을 보고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은 반드시 영성이 아니면 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주렁 주렁주렁 내려가구나. 언뜻 보고 아무리 아는 사람도 24룡을 찾을 때에 저것이 긴 것 같은 데까지는 알아요, 다들. 그러나 저것이 기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영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성에서 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령에서는 자손들이 많고 문간이 많이 나오고 거부가 나옵니다. 생령에서는 글자 그대로 자손이 많아요. 많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자손 많은 데다 묘실 쓸래, 재물이 많은 데다 쓸래, 이랬다고 그래요. 갈록이 먹는 데다 묘실 쓸래. 그래서 생령을 찾아서 묘지를 써주면 자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간이 나오고 또 부자로 잘 살아요. 기령과 괴령이 있는데 기령은 산상에서 맺는다고 그랬죠. 용이 내려오다 산등에다가 딱 맺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산상은 봉우리에 아무리 높아도 산 등어리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등어리다 맺지 이런 데다 또 안 맺어요. 산 봉우리에다 안 맺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산 등에다 맺는 것이 말탈기자 기혈. 그래서 말을 타는 안장과 같이 포고는 데다가 묘지를 쓴다 해서 말탈기자 기령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령이라는 것은 용이 앞으로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살짝 돌아다 봐요. 그것이 섬광처럼 살짝 순간적으로 돌아다 봐가지고 앞이 살짝 높으면은 앞을 보고 쓰고 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이 살짝 높으면은 거꾸로 돌아앉아서 역장이라고 그래요. 용을 돌아보면서 묘지를 쓰는 것이 역장법입니다. 기령은 산상에서 맺기 때문에 바람을 감춰줘야 하고, 특히 주의할 것은 이 기령은 아주 예민해요. 살을 달고 있고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예민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기가 살짝 옆에 있어서 위험스럽다 그 말이에요. 예민하다 하면 사람도 그러죠. 예민한 사람은 신경질을 잘 내요. 예민한 사람 스스로가 고독하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걸은 지령이라 해가지고 사람하고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용이 달리는 듯 하다가 진용을 찾기 어렵고, 용이 달리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용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산상에서 용이 이런 데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에서 하그 무릎이나 허리처럼 둥실둥실한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목하게 들어가서 살짝 감춰주는 곳에서 맺습니다. 주로 산상에서는 곤배정자 맥이 많고 가을지자 맥이 많고 입기하자 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곤배정자 맥이 딱 삼상해가 있으면 아 혈이 있다. 가을지자 맥이 있으면 아 혈이 있다. 또 이런 혈들을 맥이 있으면은 기혈로 산상해가 있을 경우에요. 산상에 가다가 그 곤배정자나 가을지자 맥이 탁 나타나면은 아 이거는 혈을 맺었구나. 임금항자는 어떻습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서 맺는 것이 있고 산의 중간에서 맺어요. 5분 응선에서 8분 응선 사이에서 그래서 임금항자 맥은 찾기가 쉽습니다. 맥이 딱딱 이렇게 가운데로 툭 내려온 게 임금항자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항자 맥에서는 혈을 찾기 쉬운데 곤배정자 맥이나 가을지자나 이끼야자 맥에서는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이하게 산상에서 산 덩어리에다가 맺는 것이 말탈기자 기혈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혈은 개상한 곳에서 혈을 맺는데 묘지를 쓰기 전에 형편없는 자리로 보이지만 묘지를 써놓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게 보이는 것이 기혈입니다. 말탈기자 기혈이요. 기혈기자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혈이 이 기혈에는 천장지비예요.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고 귀신이 감춰놨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혈을 주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크니까 대열이에요. 이런 거는 더군다나 대관룡에서 맺으면 어마어마한 대혈로 맺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혈을 가서 산에서 찾기가 쉬워요. 귀신을 달래고 묘지를 쓰는 지사라 하셔야 그 혈을 빼앗아요. 귀신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귀신을 달래고 쫓아내고 묘지를 쓰는 지사의 실력이 있어야 이 기혈에는 묘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지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벌맹당 같은 것이 기혈이에요. 그러면 야지로 떨어졌어도 산덩어리예요. 딱 나와가지고 벌맹당이라 하는 건 뭉실에게 세 개가 내려와다가 땅 등에다 맺는 악염리도 사상을 만들고 맺는 혈이 벌명당이거든요. 벌의 명당은 어떻습니까? 벌명당은 지사가 반드시 피해를 받는다. 그 묘지를 잡아주면은 그래서 귀신을 달려고 묘지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명당 같은 거 여기 남평을 가면은 반남박시 대열입니다. 시조묘시 벌명당이에요. 그래서 그 묘지를 쓰고 지사가 집에까지 가기 전에 하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벌이 날라와가지고 지사를 쏘아가지고 지사가 즉사했다고 전설이 있죠. 바로 그것이 귀신이 지키고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잡아주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습니다. 기령에서는 특기가 하나 있어요. 속발합니다. 이 기혈은 묘지를 쓰고 속발하기 때문에 속발은 어떻습니까? 삼경육수가 있거나 삼길육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대방이나 생황방에 호응해줘야 속발을 하죠. 바로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쉽겠죠. 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하면 무진장 어려워요. 풍수지리학은 쉽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쉬워요. 사실적으로 또 알면 무진장 쉽습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기룡과 계룡에서 혈을 맺는 것인데 기룡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보고 섬광처럼 팍 나타나가지고 묘지를 쓰는 것이 기룡인데 이 기룡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살기가 전후좌우에 어느 한쪽에 살기가 있거든요. 그 살기를 피하지 못하면 속패해버려요. 그래서 와룡도강 같은 거 대덕산 와룡도강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결력에 옥령자 결력에 나오기를 10번 써도 다 패인다 그랬죠. 이게 살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묘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10번 써도 다 패인다. 주인은 어쩐다겠어요? 주인봉을 찾아가지고 그 주인 맥기봉에서 도도고 탁 내려와가 도도고 일어난 성진봉이 금성체면 금성, 수에서 수성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른 오행도 똑같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기령이라는 것은 기기묘묘해 가지고 넣는 방법이 이 24용에서 방위 중에서 24방위 중에서 넣는 것이 각각 있어요. 틀립니다. 기령은 첫째 을진으로 용이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기령이 생겨요. 생긴 그 기령에서는 득수와 좌양이 무슨 좌양이 나오느냐? 을자 신양하고 진자 수량 몇이 없어요. 이걸 그런 게 알아야 묘지를 쓰죠. 자양을 딱 누르려면 알아야 맞게 쓰죠. 어느 분이 그때 문자로 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좌는 틀려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좌를 틀리면 내분금 속에 있는 것이 틀리고 위에 있는 것이 틀리면 어떻게 발복을 합니까? 그 음양이 안 맞는데 발복을 해도 10분의 1이나 발복을 하지. 예를 들면은 윗집에 부자면 아랫집에서는 굶어 죽든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양이 틀려도 약간의 발복은 하지만 그 혀를 기운 대로 전부 다 발복을 하지 못합니다. 을진너르 기령에서는 을자 신양이나 진자 수량이 백히 없다. 그리고 수법이 자설을 하면은 권타를 하고 수법이 좌측이다. 산상이라도 물이 직접 물이 아니라 살짝 득수득파를 따집니다. 산상에서는 바람이 중요한데 그래도 따집니다. 그래서 파는 권파가 정법이고 좌선수를 하면 좌측으로 물이 돌아가면은 이 건파가 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기령에서는 정자계양하고 축자미양이 나오는데 축자미양이 정자계양이나 축자미양이 수법이 좌선수 좌측으로 물이 돌아가면은 그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건파를 하고 우측으로 물이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간파를 놓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어의 기령에서는 신자 의량이나 술자 진양이 나오는데 물이 좌측으로 돌아가면 진파를 놓고 물이 우측으로 돌아가면 손파를 놓는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알아두세요. 산상의 대혈의 기혈로 맺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양이 틀리면 안 됩니다. 살기가 엄청나게 기경계 섬혈은 조금만 빗길려놔도 살기가 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말탈기자 기혈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간인의 기령에서는 간자곤양이나 인자신양을 넣는데 물이 우측으로 돌아가면 정파를 놓고 물이 좌측으로 돌아가면 정파를 놓고 물이 우측으로 돌아가면 경파를 놓는 것이 정법이다. 또 손사의 기령에서는 손자건양이나 사자해양을 놓는데 물이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신파를 놓고 물이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인파를 놓는 것이 정법이다.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산상에 가서 그 대예를 찾아놓고도 묘지 못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사람도 예쁘게 보이면은 봐주죠. 잘못을 조금 저질러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으로 쓰면은 봐줍니다. 지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곤신의 기령에서는 곤자간양이나 신자인양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물이 돌아가면은 개파를 놓고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개파를 놓고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가파를 놓습니다. 그래서 또 건해 기령에서는 건자간양이나 해자 소냥이 나오는데 물이 우측으로 돌아가면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을파를 놓고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병파를 놓는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령은 이렇게 정직한 법규를 떠나가지고, 법규가 없습니다. 청룡도 없고 백어도 없고 무엇도 없고 맞지를 않아요. 단 사상도 별로 그렇게 도렬 같은 거나 유혈 이런 것으로 안 맺어요. 90%가 도렬 반, 또 유혈 반, 또 와혈 반, 유혈 반. 그 말이 뭔 말이냐. 와혈 속에서 유가 나타난 곳이 혈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용이 촉촉촉촉 큰 대관령으로 내려오다가 산상에서 능선에서 맺는 것이 기혈, 말탈기자 기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혈과 섬혈은, 이 괴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괴이한 곳에, 상상도 못할 괴이한 곳에서 맺는 것이 괴혈입니다. 괴이할기자 괴혈. 그러면은 몰골혈, 평면을 바라보고 돌아앉아서 맺는 몰골혈이 이 괴혈이에요. 괴이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청룡보교가 중중하고 뒤에는 이 성진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운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귀신기자예요. 이게 귀각살, 뿔각자. 혈처의 뒤에 있는 것은 귀신기자, 귀각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각자가 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솥불처럼 생겨가지고 뒤에를 안아주는 것. 이게 살짝 있어요. 그래 놓는 것만 크지.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은 방대해버리면 지기가 다른 데로 꺾어가 버려요. 그래서 살짝 있습니다. 그 형태가 편안히 기울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성맥주, 바위 틈에서 맺기도 하고, 또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맺기도 하고. 습기가 많다 그러니까 물이 축축축 거기서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기가, 습기가 있어도 가운데는 동그랗게 쏘복이 올라가지고 혈토가 팍 나오는데 기가 막힌 혈토가 나옵니다. 이것이 괴혈이에요. 혹은 배고가 없기도 하고 청령이 없기도 하고, 또는 제비의 집처럼 팍 이렇게 제비집처럼 돌아가지고 팍 올라가서 8분흥선, 7분흥선 이런 곳에다 맺기도 하고, 산상에다 맺기도 하고 하는 것이 괴혈이에요. 이거는 몰골혈인데 평면 중에서 몰골혈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토성체로 일어나가 출렁출렁 내려와갖고 백 돌아서 해롱고조로 맺었는데, 왜 몰골이냐?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자체에서 만들어요. 홀로 독자, 나만 편안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맺는 것이 괴혈입니다. 이 괴혈은 괴이한 곳에서 혈을 맺기 때문에 억지로 좌양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산을 잘 보고 써야 되는 것이 괴혈. 이 괴혈이 첫째는 안산이 바라야 되고, 좌우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뒤에 귀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돌아 앉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섬혈이라는 것은 이 섬령에서 맥기가 갑자기 용에서 살짝 튀어나와요. 맥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살짝 이렇게 출렁출렁 가다가 살짝 돌아가는 것을 맺는 것이 선혈, 그 용 옆에서 맺는 것이 섬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혈로 맺거든요. 왜 그런 거는 용의 기운을 싹 뺏어다가 맺기 때문에 섬혈도 대혈로 맺습니다. 즉 산세는 곱게 바로 가는데 맥이 용의 곁에서 살짝 숨어서 갑자기 맺는 혈이 섬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이 출렁 내려오다가 갑자기 용의 옆에 살짝 기대고, 그래서 섬혈은 어떻게 씁니까? 의법, 의지할 자, 의법으로 묘지를 씁니다. 그래서 묘지를 써놓고 나면 대혈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만 맥이 가운데로 나왔으면은 용이 굴러요. 굴른다 하는 것은 기복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기복을 하고 오다가 용이 굴러서 숨어가지고 혈을 맺는데,
이때에는 용이 구르기 때문에 당법으로 묘지를 씁니다. 그래서 당법으로 묘지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맥에다가 묘지를 써버리면은 크나큰 화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법으로 탁 틀어져 가지고 당법으로 묘지를 써요. 정맥으로 딱 살짝 맥이 나오면은 여기다 묘지를 써버리면은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당대 폐가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살짝 틀어서 이런 데서 묘지를 쓴다. 이게 서멸이에요. 서멸의 당법으로 묘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 기경계 서멸을 오늘은 기경계 서멸로서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 기경계 서멸 중에서도 좀 특이한 혈을 그려놓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혈, 말탈기자 기혈. 이거는 괴혈이자 섬혈. 이게 섬혈이 살짝 달라붙는 거. 이게 묘지를 쓸 때에는 아주 난해해요. 그래서 기경계 섬멸에서는 어렵다. 보고 또 보고, 좌측도 보고 우측도 보고 뒤도 보고 앞만 보고 사방팔방을 잘 보고, 산상에서는 바람을 피해주고 평지에서는 물을 피해서 묘지를 쓰면은 백발백중합니다. 그리고 첫째, 맥이 나온 길을 알아야 돼요. 맥도 사람이 눈, 코, 입 이런 거 있죠. 달린 데가 달렸죠. 맥도 나오는 데서 나와요. 절대 맥이 용과 맥을 이제 구별 한번 해봅시다. 산 크게는 주령이에요. 크게는 주령이고, 주령에서 나오는 것이 용이에요. 주령에서 큰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노령산맥이면, 노령산맥 그 글자 그대로 설명이 다 되어버리죠. 그런데 노령산맥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이 진짜 용, 혈을 맺으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용의 줄기가, 산의 줄기가 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맥은 산에서 나오는 신출귀몰한 가지, 지각 중에서 지각을 갖다가 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각이 특이하게 한 곳에서 나오는 줄기를 갖다가 맥기, 그것이 어디서 맥기가 나오냐, 현무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과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맥기봉을 탁 일으켜요. 맥기봉, 거기서부터 맥이에요. 그래서 이 맥기봉에서 맥이 나오지 다른 데서는 맥 안 나옵니다. 단 기경계 서멸만 큰 용어 가지에서 살짝 옆으로 빗기나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맥기봉에서 99.99%가 맥기봉에서 맥이 나옵니다. 그래 맥기봉을 자세히 눈으로 사진 찍어 놓으면은, 그 연구를 하면은 맥기봉에서 무슨 방으로 맥이 나온다라는 것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맥기봉 현무에서부터서 과엽을 거쳐서 맥기봉을 일으키고 맥기봉에서 내려오다가 도두를 했는데, 도두가 성진봉, 구성으로는 탐랑, 무곡 이런 것이 것으로 되면은 좋은 혈을 맺고, 파군 이런 것으로 하면은, 파군 염정으로 맺으면은, 성진봉을 만들면은 한 가지씩 그 피해를 보면서 혈이 발복을 하고 쉽죠.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지 말기를 바랍니다.